저는 오늘 4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흰 가운을 입고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손을 잡아온 의사로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알약통이 아니라 여러분의 발바닥이 닿아 있는 그 위태로운 삶의 토대에 대해 진심을 다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입니다. 서울 대형 병원의 좁은 진료실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수많은 노년을 마주하며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하면서도 가장 비겁하게 숨어 지내는 조직이 바로 뼈라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부산 영도구에서 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자갈치 시장에서 갓 잡아 올린 생선처럼 활기가 넘치던 박영희 씨였습니다. 하지만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예전의 박영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한쪽 어깨는 힘없이 처져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동자엔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처럼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과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손을 꽉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끝인 건가요? 시장 동무들이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 뼈 한 번 부러지면 그게 죽는 날 받아놓는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녀는 얼마 전 욕실에서 살짝 미끄러졌을 뿐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엉덩방아 한 번 찍고 툭툭 털고 일어날 일이었지만 영희 씨에겐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대지진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골다공 밀도 T스코어 수치는 3 이하를 가리키고 있었고 척추뼈는 이미 바람 빠진 풍선처럼 조금씩 주저앉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는 수년 동안 좋다는 칼슘제를 매일 챙겨 먹었고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으려 하루 3끼 꼬박꼬박 식사를 거르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왜? 그녀의 뼈는 마치 구멍 뚫린 그물처럼 텅 비어버린 것일까요? 임상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고관절 골절을 겪은 환자의 약 20%는 1년 이내에 사망에 이른다는 차가운 통계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됨으로써 폐와 심장이 급격히 쇠약해지고 사회적 단절로 인한 우울감이 면역력을 갉아먹는 복합적인 쇠퇴의 시작입니다. 저는 영희 씨의 MRI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 우리의 뼈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치 속이 서서히 갉아먹히는 나무 기둥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천천히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속도로 비어갑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는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노년의 뼈 건강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이것을 그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노화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등이 굽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5년의 진료 경험을 걸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60세를 넘기고 70세, 80세가 되어도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연약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뼈는 충분히 다시 길러지고 회복되며 이전보다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일본의 장수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신 임상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골다공증 환자의 70% 이상이 단순히 칼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섭취한 영양소를 뼈로 운반하는 전달 체계의 고장 때문에 병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 재료는 있는데 일꾼이 없는 공사장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저는 영희 씨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알약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식탁 위에 놓인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았지요. 영희 씨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신의 몸은 배만 부르면 된다는 식으로 대했습니다. 우리의 뼈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매일 조금씩 파괴되고 다시 태어나는 재생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뼈를 만드는 속도는 거북이처럼 느려지고 사라지는 속도는 토끼처럼 빨라집니다. 통증이 없으니 사람들은 방심합니다. 침묵 속에 진행되는 이 무서운 변화를 저는 조용한 도둑이라고 부릅니다. 이 도둑은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당당함을 앗아가고 혼자 외출하는 즐거움을 훔쳐가며 결국
당신을 침대라는 좁은 감옥에 가두려 합니다. 영희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잘못 살아온 줄만 알았어요. 나이 먹는 게 죄도 아닌데 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지 원망만 했거든요. 저는 그녀의 마디, 굵은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죄가 아닙니다. 그저 몸이 변하는 속도에 맞춰 우리가 돌보는 방식을 바꾸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뼈를 다시 세우는 여행을 시작해 봅시다. 억지로 밀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영희 씨의 약해진 소화기관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말입니다. 사실 인간의 몸은 자연의 일부이기에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 또한 자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가장 좋은 경과를 보인 분들은 고가의 신약을 가장 많이 드신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깊이 이해하고 일상의 작은 식재료 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검사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눈빛에서부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세가 곧아지고 걸음걸이가 당당해지며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자존감을 되찾으셨습니다. 영희 씨에게 제가 처음 건넨 처방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것은 약국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가는 시장 가판대에 있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칼슘통을 보는 시선을 조금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소박한 과일들을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식탁에 올리시는 겁니다. 영희 씨는 반신반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 그녀가 진료실을 나가는 뒷모습은 들어올 때보다 아주 조금은 가벼워 보였습니다. 뼈는 조급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뼈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꾸준함과 균형, 그리고 내 몸의 한계를 존중하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 노년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무력감을 느끼는 대신 내 삶의 토대를 내 손으로 직접 지키고 있다는 성취감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의사가 평생을 바쳐 지켜본 생명의 회복에 관한 기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조심스럽고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나이라면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뼈 안에는 여전히 스스로를 치료하려는 놀라운 재생의 에너지가 잠자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에너지를 깨울 시간입니다. 영희 씨의 텅 비어있던 MRI 사진이 6개월 후 어떻게 변했는지, 그녀가 다시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길을 어떻게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는지, 그 경이로운 치유의 여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칼슘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식탁 위에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처방전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안전하고 따뜻하며 당신의 삶을 다시 단단하게 지탱해줄 그 자연스러운 치유의 길을 말입니다. 대구에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며 올곧은 선비의 길을 걸어오신 81살의 이종석 선생님. 그가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가 풍기는 꼿꼿한 기품 뒤에 숨겨진 깊은 좌절감을 단번에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 동안 그가 하루도 빠짐없이 복용해온 영양제 리스트와 복용 시간이 분 단위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 나는 평생을 정직하게 살았네. 내 몸을 돌보는 일에도 단 한 번의 요령을 피운 적이 없어. 남들이 좋다는 비싼 칼슘제를 해외에서 공수해 먹었고 식단도 철저히 지켰지. 그런데 왜 내 뼈는 작년보다 더 비어있고 이제는 걷는 것조차 고통스러운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한 스승의 허탈함 같았지요. 저는 그의 정밀 검사 결과지와 엑스레이 사진을 조용히 펼쳤습니다. 사진 속의 대퇴골은 마치 가을날의 낙엽처럼 푸석푸석하게 변해 있었고 안타깝게도 그의 신장 근처에는 칼슘 찌꺼기가 뭉쳐진 딱딱한 결석들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지난 45년 동안 수없이 목격해온 칼슘의 역설이자 노년기 건강의
비극적인 단면입니다. 많은 이들이 뼈가 약해지면 그저 칼슘을 더 많이 채워 넣으면 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 특히 노년의 신체는 그렇게 단순한 산수 공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종석 선생님께 저는 조심스럽게 위장 기능의 변화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 60세를 넘기고 80세에 이르면 젊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산 분비가 줄어듭니다. 위산은 우리가 먹은 딱딱한 무기질 칼슘제를 녹여서 몸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분해하는 용광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용광로의 불길이 식어버리면 아무리 비싸고 함량이 높은 칼슘제를 들이부어도 그것은 흡수되지 못한 채 위장 속에 그대로 머물게 됩니다. 소화되지 못한 칼슘은 복부 팽만감과 지독한 변비를 일으키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갉아먹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흡수되지 못한 채 혈액 속을 떠도는 칼슘의 행방입니다. 갈 곳을 잃은 칼슘 찌꺼기들은 뼈로 가서 기둥을 세우는 대신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콘크리트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드는 혈관 석회화를 일으킵니다. 실제로 한 대학 병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고용량 합성 칼슘제를 장기 복용한 노년층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0에서 30%가량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뼈를 살리겠다고 먹은 약이 오히려 심장과 신장을 공격하는 무기가 된 셈입니다. 이종석 선생님의 신장 결석 또한 뼈가 흡수하지 못한 칼슘이 억지로 배출되려다 쌓인 슬픈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낮게 읊조렸습니다. 선생님, 뼈는 노후된 건물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난 10년 동안 건물을 고치겠다고 벽돌만 계속 마당에 쌓아두신 겁니다. 벽돌이 산처럼 쌓여도 그것을 날라줄 일꾼이 없고 벽돌을 붙여줄 시멘트가 없으면 집은 결코 수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쌓인 벽돌이 마당을 가로막아 통행만 방해할 뿐이지요. 제 비유에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뼈가 비어가는 고통보다 자신이 믿어온 노력이 오히려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에 더 큰 충격을 받으신 듯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칼슘의 양이 아니라 흡수와 배치의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노년의 몸은 강한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넣는 1000mg의 합성 알약보다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100mg의 살아있는 영양소가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수첩에서 가장 비싼 칼슘제 항목에 과감히 가위표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대신 몸의 소화 리듬을 되찾고 칼슘이 뼈라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길잡이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치유의 첫걸음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집착을 비워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종석 선생님은 한참을 창밖만 바라보시다가 나직이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 박사, 그 일꾼과 시멘트는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 내 뼈에 난 구멍들을 무엇으로 메워야 한단 말인가? 저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상 위에 놓인 인체 골격 모형을 선생님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찾아낸 뼈의 설계도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잊고 지내지만 뼈는 죽어있는 돌덩이가 아니라 매 순간 숨쉬고 활동하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하버드 메디컬 스쿨의 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칼슘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뼈라는 조직 속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백질을 깨우는 유일한 스위치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칼슘은 뼈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엉뚱하게 혈관이나 관절 사이에 눌러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르신들이 칼슘제를 먹어도 뼈는 계속 비어있고 혈관만 딱딱해지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 일꾼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문을 여는 열쇠이자 칼슘이 세포 안으로 적절히 들어가도록 조절하는 신호등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율이 깨지면 우리 몸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칼슘만 들어오면 세포는 칼슘 독성에 노출되어 오히려 염증이 생기고 뼈 재생은 멈추게 됩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어르신들의 식단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그들은 인위적인 영양제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자연식품을 통해
칼슘과 마그네슘을 2대1의 황금 비율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이 과학적인 원리들을 설명하며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단순함의 함정에 빠져 있었는지 강조했습니다. 뼈를 만드는 과정은 수많은 악기가 어우러지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칼슘이라는 바이올린 소리만 너무 크면 전체 화음은 깨지고 소음이 되어버립니다. 비타민 K라는 지휘자가 있어야 하고 마그네슘이라는 첼로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붕소와 망간 같은 미량 원소들이 제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튼튼한 뼈라는 아름다운 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종석 선생님은 그제야 조금씩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결국 내가 먹은 알약 하나에는 그 화음이 없었군. 맞습니다. 시중의 많은 합성 영양제는 오직 수치상의 칼슘 함량에만 매몰되어 자연이 선물한 정교한 균형을 무시하곤 합니다. 노화된 몸은 작은 불균형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그렇기에 저는 어르신들에게 더 이상 화학적으로 분리된 단일 성분의 보충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검증해온 자연이 통째로 빚어낸 식재료 속에 숨겨진 완벽한 설계도를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이 설계도를 이해하는 순간 건강관리는 고통스러운 투쟁이 아니라 즐거운 발견의 여정이 됩니다. 뼈는 단순히 칼슘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미네랄이 소통하는 거대한 통로입니다. 선생님의 굳어있던 얼굴에도 조금씩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알겠네. 내 몸에 필요한 것은 강요된 벽돌이 아니라 부드럽게 소통하는 생명의 설계도였구먼. 저는 선생님의 그 깨달음이 치유의 절반을 완성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설계도에 따라 실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재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내는 일뿐이었습니다. 부산 영도에서 오셨던 박영희 씨에게 제가 말린 자두를 처방했을 때 그녀의 반응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시장에서 흔해 빠진 게 자두인데 그걸로 내 뼈를 고친다고요? 비싼 주사라도 놔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제가 농담을 한다고 생각했는지 허탈한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영희 씨를 달래며 자두 한 알에 담긴 경이로운 생명력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말린 자두. 서양에서는 푸른이라 불리는 이 작은 과일은 영양의학계에서 뼈의 수호신이라 불릴 만큼 놀라운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의 임상연구팀이 1년 동안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매일 일정량의 말린 자두를 섭취한 폐경기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골밀도 소실률이 현저히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뼈의 강도가 높아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어떤 약물 치료에서도 보기 힘든 매우 고무적인 수치였습니다. 비결은 자두 속에 농축된 붕소와 비타민 K,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뼈의 일꾼들이 이 작은 열매 안에 자연스러운 황금 비율로 담겨 있는 것이지요. 특히 노년기에는 새로운 뼈를 만드는 능력보다 기존의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지나치게 왕성해지는 것이 문제인데, 말린 자두는 이 파골세포의 폭주를 멈추게 하는 강력한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영희 씨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자신의 뼈가 녹아내리는 줄도 모르고 사셨습니다. 시장 바닥 차가운 의자에 앉아 생선을 손질하며 보낸 세월이 그녀의 뼈를 시리게 만들었지요.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영희 씨, 이 자두는 영희 씨가 그동안 고생하며 잃어버린 뼈의 시간을 되돌려줄 친구예요. 비싼 약은 위장을 쓰리게 하지만 이 과일은 영희 씨의 속을 편안하게 달래면서 뼛속 깊숙이 영양을 채워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분명히 일러드렸습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진 만큼 당분이 매우 높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이 치솟아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칠 수 있지요. 그래서 저는 영희 씨에게 하루 4알에서 5알 정도를 아침 식사 후에 천천히 마치 보약을 다려 먹는 심정으로 꼭꼭 씹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영희 씨는 제 말을 듣고 선생님 믿고 한번 해볼게요. 시장 가판대에 널린 게 보약이었다니 참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요. 라며 처음으로 활짝 웃으셨습니다. 2달이 지난 뒤 다시 진료실을 찾은 영희 씨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고질적이던 변비가 사라지니
안색이 몰라보게 맑아졌고, 무엇보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등이 덜 뻣뻣해요. 시장까지 걸어가는 길이 예전만큼 무섭지 않아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텅 비어있던 그녀의 골밀도 수치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의 변화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그녀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원망하지 않고 스스로 돌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시하는 소박한 식재료 속에 조물주가 숨겨놓은 치유의 열쇠가 있습니다. 말린 자두 한 알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년의 위태로운 뼈를 지탱해주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인한 지지대입니다. 영희 씨의 변화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식탁에 또 다른 생명의 색깔을 입혀드리기 위해 다음 처방을 준비했습니다. 치유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밥상 위에서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주 북구에서 홀로 조용히 시간을 보내시던 78살의 최순자 씨. 그녀가 제 진료실로 들어올 때 저는 그녀의 걸음걸이에서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극도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적막한 집안에서만 지내온 그녀에게 무릎 관절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었습니다. 선생님, 뼈가 튼튼해지려면 그저 딱딱한 돌처럼 굳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 무릎은 이제 다 닳아서 소용없겠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어오른 무릎마디를 가만히 만져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뼈를 고정된 철골 구조물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건강한 뼈의 핵심은 탄력에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골밀도 수치에만 집착하시느라 뼈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그물망, 즉 콜라겐의 중요성을 잊고 계십니다. 뼈는 칼슘이라는 벽돌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벽돌 사이를 촘촘하게 연결하여 충격을 흡수하게 해주는 탄력 섬유가 없다면 아무리 밀도가 높아도 작은 충격에 유리장식처럼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저는 순자 씨에게 뜻밖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순자 씨, 오늘부터 매일 아침 초록빛 키위 하나를 정성껏 깎아 드셔보세요. 순자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물으셨습니다. 선생님, 고기 연하게 할 때나 쓰는 키위가 제 무릎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저는 웃으며 키위 속에 담긴 과학적인 신비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키위는 자연이 선사한 콜라겐 촉진제입니다. 키위 속의 풍부한 비타민C는 단백질이 뼈를 지탱하는 탄력 섬유로 변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일본 요코하마 대학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와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단을 유지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뼈의 유연성이 40% 이상 높았으며 이는 실제 골절 예방에 결정적인 지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키위는 앞서 강조한 마그네슘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칼슘이 뼈라는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그네슘이라는 문지기가 허락을 해줘야 합니다. 순자 씨처럼 소화력이 약해진 분들에게 키위의 천연 효소는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네랄 흡수를 돕는 가장 부드러운 도우미가 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뼈는 단단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휘어질 줄 아는 배나무 같은 유연함이 있어야 진정으로 강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날 이후 순자 씨는 매일 아침 거르지 않고 키위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시큼한 맛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무릎의 부기가 가라앉고 무엇보다 선생님, 무릎이 예전처럼 뻑뻑하지 않고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이제는 집 앞 공원까지 천천히 산책도 나간답니다. 라며 수줍게 웃으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우울함이 걷히고 생기가 도는 것을 보며 저는 뼈의 탄력을 되찾는 것이 곧 마음의 탄력을 되찾는 일임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뼈를 원망하기 쉽지만 사실 뼈는 우리가 주는 영양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순자 씨의 무릎이 다시 유연해진 것은 단순한 통증 완화가 아니라 그녀의 삶에 다시 움직임의 자유가 찾아온 것을 의미합니다. 키위 한 알의 작은 실천이 무너져가던 한 노년의 일상을 다시 세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된 것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뼈는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혈관으로 먹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더라도 그것을 실어 나르는 고속도로인 혈관이 꽉 막혀 있다면 뼈는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원리를 설명할 때마다 오렌지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렌지는 단순히 감기 예방을 위한 과일이 아닙니다. 뼈를 만드는 세포를 깨우고 그 세포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훌륭한 혈관 청소부이자 뼈 재생 촉진제입니다. 실제로 뼈 내부에는 미세한 혈관들이 그물망처럼 뻗어 있습니다. 이 혈관들을 통해 칼슘과 산소, 그리고 각종 영양소가 공급되어야 뼈가 매일같이 낡은 부분을 허물고 새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되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이종석 선생님의 경우처럼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도 결국 혈관의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오렌지 속의 풍부한 베타크립토잔틴 성분은 뼈를 갉아먹는 파골세포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는 동시에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를 자극한다는 사실이 여러 국제 학술지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순자 씨와 종석 선생님께 오렌지를 드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바로 과육 표면에 붙어있는 하얀 속껍질, 알베도 층을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이 지저분하다고 떼어내 버리시지만 그 안에는 뼈와 혈관을 보호하는 헤스페리딘이라는 강력한 플라보노이드가 가득합니다. 이 성분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 뼛속 깊숙한 곳까지 영양이 도달하게 돕습니다. 30년 넘게 뼈를 연구해온 저의 임상 경험상 오렌지를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은 골밀도 주사 치료의 효과도 훨씬 빠르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제 조언에 따라 매일 정성스럽게 오렌지 껍질을 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얀 껍질의 텁텁함이 어색하다고 하셨지만 그것이 내 뼈를 살리는 혈관 도로를 닦는 일이라 생각하니 나중에는 그 맛조차 고소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2달 뒤 검사에서 순자 씨의 혈관 탄력도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뼈의 재생 지표 역시 15% 이상 상승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뼈는 스스로 살아날 길을 찾습니다. 오렌지 한 알을 먹는 행위는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구석구석을 잇는 생명의 통로를 정비하는 숭고한 과정입니다. 저는 환자들의 맑아진 눈빛과 한층 가벼워진 발걸음을 보며 자연이 설계한 치유의 방식이 얼마나 정교하고 따뜻한지 다시금 깨닫습니다. 뼈는 결코 혼자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피가 흐를 때 뼈도 비로소 생명의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폐경 이후 급격하게 뼈가 약해진 여성 환자분들을 볼 때면 의사인 저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와 같은데 이 방패가 사라지는 순간 뼈는 마치 폭풍우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로워집니다. 특히 부산 영도에서 오셨던 박영희 씨는 여성 호르몬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뼈의 소실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선생님, 호르몬이 안 나온다는데 이제 제 뼈는 녹아내릴 일만 남은 건가요? 그녀의 질문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무화과라는 신비로운 과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무화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재배 과일 중 하나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성 건강을 위한 성스러운 열매로 대접받아 왔습니다. 무화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 불리는 성분들이 풍부하여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급격히 무너지는 뼈의 소실 과정을 완만하게 달래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무화과는 식물성 과일 중에서도 칼슘 함량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유제품 소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의 선물입니다. 임상 현장에서 관찰해보면 무화과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환자들은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안면 홍조나 골통뼈의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자주 경험합니다. 영희 씨는 제 권유로 매일 저녁 무화과 2알을 소중히 챙겨 먹었습니다. 선생님, 무화과를 먹으니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다리가 쑤시는 것도 훨씬 줄었고요. 무화과 속의 미네랄과 식물성 화합물들이 그녀의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이지요. 저는 그녀에게 뼈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영양분을 채우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 내 몸의 변화를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연의 지혜로 채워나가는
감정적인 치유의 과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뼈는 정직합니다. 우리가 호르몬의 빈자리를 원망하며 방치하는 대신 무화과 같은 자연의 선물을 통해 꾸준히 정성을 들인다면 뼈는 다시금 단단한 힘을 회복합니다. 수개월이 지난 뒤 영희 씨의 골지표는 놀라운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급격히 치솟던 뼈 파괴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호르몬의 부재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화과의 달콤함 속에 담긴 대지의 영양분이 자신의 뼈 구석구석을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매일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성의 노년은 상실의 시기가 아니라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며 새로운 강인함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무화과는 그 여정을 함께하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45년간 흰 가운을 입고 수많은 환자를 마주하며 제가 가장 고대하는 순간은 환자의 검사 수치가 좋아진 날이 아니라 그들의 발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끼는 찰나입니다. 6개월 전 마치 꺼져가는 촛불처럼 위태롭게 진료실을 찾았던 박영희 씨와 이종석 선생님이 다시 제 앞에 섰을 때 저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들의 발소리에서 이미 기적을 직감했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바닥을 끄는 듯한 무거운 발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지면을 단단히 딛고 밀어내는 경쾌한 리듬이 느껴졌습니다. 박영희 씨는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한쪽 어깨에는 가벼운 장바구니가 매여 있었고 얼굴에는 부산 자갈치 시장의 햇살 같은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제 손을 꽉 잡으며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 시장통 사람들과 영도 다리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다들 기함하더라고요. 죽을 날만 기다리던 영희가 어떻게 저렇게 팔팔해졌냐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환희의 떨림이었습니다. 이종석 선생님 역시 몰라보게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선비처럼 꼿꼿함을 유지하려 애쓰셨지만 속으로 무너져 내리던 자존심 때문에 늘 어두웠던 표정은 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6개월 전 제가 가위표를 쳤던 그 낡은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김 박사, 자네 말이 맞았네. 억지로 밀어넣던 그 딱딱한 알약들을 치우고 자네가 말한 그 상큼한 과일들을 식탁에 올리면서 내 몸이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위장이 편안해지니 잠이 잘 오고 잠이 잘 오니 몸에 힘이 붙더군. 실제로 이들의 정밀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 전율케 했습니다. 박영희 씨의 골밀도 지수는 6개월 전삼이라는 위험천만한 수치에서 2.4 수준으로 의미 있는 호전을 보였습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 골밀도가 역행하여 좋아진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뼈를 갉아먹던 세포들이 진정되고 그 자리를 말린 자두와 키위, 오렌지가 실어 나른 천연 미네랄과 비타민들이 촘촘하게 채워 넣었음을 증명하는 지표였습니다. 이종석 선생님의 경우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상 신장을 괴롭히던 작은 결석들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심혈관 석회화 지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갈 곳을 잃고 혈관을 떠돌며 몸을 망치던 칼슘 찌꺼기들이 비타민 K와 마그네슘이라는 길잡이를 만나 비로소 뼈라는 제집을 찾아 들어간 결과입니다. 30년 넘게 대학병원에서 임상을 연구해온 저로서도 자연식품이 가진 그 정교한 배분 능력을 데이터로 확인할 때마다 숙연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6개월의 기적이 단순히 수치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들의 눈동자에서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은 인간의 위엄을 보았습니다. 죽음과 장애의 공포에 짓눌려 집 안이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었던 노인들이 이제는 밖으로 나가 친구를 만나고 꽃구경을 갈 계획을 세웁니다. 뼈가 단단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러지지 않는다는 뜻을 넘어 한 인간이 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존엄한 자유를 되찾는 일입니다. 저는 영희 씨의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었습니다. 영희 씨, 이 결과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정성껏 과일을 깎고 꼭꼭 씹어 넘긴 영희 씨의 그 간절함이 만든 결과입니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을 들인 만큼
뼈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영희 씨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지난 세월, 자신의 굽은 등과 시린 무릎에 보내는 위로이자 다시 시작될 빛나는 노년에 대한 찬사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뼈는 결코 죽은 조직이 아닙니다. 80세가 넘어도 90세가 되어도 우리가 올바른 영양과 사랑을 공급한다면 뼈는 끊임없이 재생하려 노력합니다. 이종석 선생님과 박영희 씨가 보여준 이 6개월의 기록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절망 속에 앉아 계실 수많은 어르신께 드리는 가장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소박한 식탁 위에, 그리고 내 몸을 다시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의지 속에 이미 깃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처럼 자연식료법의 놀라운 효능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이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달려가 과일을 한 보따리씩 사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45년 차 의사로서 저는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조급한 마음을 붙잡아야겠습니다. 치유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먹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읽어내고 그에 맞는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는 아주 섬세한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이종석 선생님께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평소 혈당이 조금 높으셨기에 아무리 뼈에 좋은 말린 자두라 해도 무턱대고 드실 수는 없었습니다. 말린 과일은 수분이 빠져 영양소가 농축된 만큼 당분 또한 매우 높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이 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오히려 미세혈관을 손상시키고 뼈의 재생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께 말린 자두 대신 신선한 생자두를 권하거나 식사 직후에 딱 2알 정도로 제한하여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렸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저하된 만성 신질환 환자분들의 경우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한데 신장이 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면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3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통해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누구에게나 맞는 단 하나의 정답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영희 씨에게는 생명수와 같았던 처방이 신장이 약한 다른 분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건강 정보는 등대와 같아서 방향을 제시해 줄 뿐 실제로 배를 몰아 험난한 파도를 넘는 것은 본인의 몫이라고 말이죠.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단편적인 정보를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혈압약이나 심장질환 치료제를 복용 중이라면 절대 임의로 약을 중단하거나 식단을 극단적으로 바꾸지 마십시오. 자연치유법은 현대의학의 적이 아니라 의학적인 치료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 몸의 기초 토양을 다져주는 지혜로운 조력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진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위장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은 얼마인지, 내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당분은 어느 정도인지 끊임없이 몸과 대화해야 합니다. 저는 진료할 때 환자들에게 식사 일기를 쓰라고 권합니다. 어떤 과일을 먹었을 때 속이 편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무릎이 더 쑤셨는지 기록하다 보면 어느덧 자기 몸의 주인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뼈 건강을 지키는 길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평생을 걸어가는 마라톤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옛말은 노년의 건강 관리에 있어 금과 옥조와 같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나기보다는 조금 부족한 듯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며 서서히 늘려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조급함에 쫓겨 몸을 혹사시키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명의는 의사 자신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가장 잘 이해하고 아끼는 환자 본인입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이 그 길을 잃지 않도록 옆에서 촛불을 비춰주는 가이드일 뿐이지요. 자, 이제 다시 한번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 몸아, 오늘 너에게 가장 적절한 선물은 무엇이니? 그 대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당신의 뼈를 살리고 삶을 살리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유의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45년 전 처음 의사고시를 통과하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그 청년 의사가
어느덧 머리가 하얗게 센 70살의 노의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굽은 등과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제가 마지막으로 도달한 결론은 뼈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탱하는 석회질 덩어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뼈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걸어가고 손주를 안아주고 보고 싶은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자유의 토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박영희 씨와 이종석 선생님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람들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고 여러분 부모님의 내일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은 모든 것이 사그라지고 무너지는 시기가 아니라 그동안 고생한 나 자신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딱딱하고 차가운 알약에만 의지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자연에서 온 과일 한 알, 그 속에 담긴 태양의 에너지와 대지의 미네랄이 여러분의 위장을 부드럽게 감싸고 핏줄을 타고 흘러들어가 비어있던 뼈 골막 구석구석을 채우는 그 경이로운 과정을 믿으십시오. 뼈는 결코 늙어버린 과거의 유산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씹어넘긴 그 영양분으로 내일 다시 태어날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진료실 문을 나서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이분들의 발걸음이 다음 만남 때까지 안녕하시길, 넘어짐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 밖으로 당당히 나아가시길 말입니다. 당신의 뼈가 단단해지면 당신의 세상은 다시 넓어집니다.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대신 내 발로 흙을 딛고 바람을 느끼는 그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뼈가 약해진 후에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치유의 열쇠는 이미 여러분의 주방에,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통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확신합니다. 정성은 결코 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한 이야기를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이 작은 지혜를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서 시험해 보십시오.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위장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따뜻한 치유의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전해주십시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의 지팡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저 김민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은 뼈를 채우는 자연의 재료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이 영양소들을 폭발적으로 흡수하게 만드는 비밀의 스위치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비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상세히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당신의 뼈가 다시 노래하고 당신의 걸음이 다시 춤추는 그날까지 저 김민수가 끝까지 곁을 지키겠습니다. 긴 시간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 당신의 찬란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